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자, 2019년 6월 15일 지방직 구급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동일한 날 서울시도 같이 있었었죠. 그래서 같은 날 지방직과 서울시가 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았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 예상보다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저희 제자분들이 메시지 보내주시면서 선생님 이거 한국사 뭐예요? 너무 쉬워서 순간 당황했다. 그리고 중간에 성원 관련 사료가 나와서 그것만 조금 순간 좀 당황했었고 나머지는 너무했다. 특히 불교 관련 가로놓기 이런 것들은 정말 시험 보면서 이게 뭐냐 싶을 정도였다. 그래서 결론 뭐냐면 이번 시험은 한국사는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이 아니었고요. 그러면 다른 과목 국어나 영어 이 파트가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수험생들은 늘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시지만 영어가 늘 약하시죠. 그래서 좀 영어에서 여러분 좀 당락이 결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사를 잘하는 거. 한국사를 시간 안에 빨리 푸셔야 돼요. 이런 시험은 제가 국가직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국가직 때 학생들이 뭐 아주 빨리 보신 분들은 5분? 이분들은 정말 고수들이었고요. 보통은 5분에서 한 8분 안에 보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사를 빨리 보셨어야 되고요. 영어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네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왔던 주제를 보니까 뭐 특별한 주제는 없었다. 여러분 다 기출지문이에요. 기출문제 재구성, 기출의 짜집기였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선사시대 및 국가 형성에서 초기 국가 늘 나오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의 국가 중에 옥조와 옥조와 부여가 나왔죠. 자, 두 번째, 고대 사회에서 네 문제 나왔는데, 고구려 사건 순서. 그래서 가사르는 고고왕, 나사르는 광개토대왕. 요 사이에 들어갈 왕이 누구냐? 소수임왕이었죠. 그 다음에 다시 통일신라 경제, 그리고 다시 삼국의 문화, 신라의 자장. 그럼 이 신라의 자장 문제는 지방직 9급이었지만 이미 작년에도 또 나왔고 자장이 대국통이었다. 이거 기출지문이었거든요. 그것도 뭐 몇 년 전 기출이 아니라 최신 여러분 작년에 나왔던 기출지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고려 사회에서 두 문제 나왔습니다. 태조의 훈yo십조 나와서 태조를 물어봤던 문제. 그리고 불교 승려 이것도 좀 허망했죠. 가로놓기. 그 다음에 조선 전기 세 문제 나왔는데, 요 사로 노비 출산 휴가 관련 얘기. 그럼 이렇게 노비에 대한 좋은 정치 피는 왕은 세종이에요, 세종. 그래서 세종 관련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원의 사료가 나와서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냐. 임진왜란을 물어봤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정도전. 사실 이것도 기출 사료죠. 여러분 임진왜란 관련 요 얘기는 처음 나온 사료지만 그거는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분석하면 임진왜란이구나 이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도전 관련 사료는 여러 번 기출했던 특히 이건 수능에서 나왔던 그 사료를 그대로 갖다 썼었죠. 그래서 선호학사 여러분 기출족보 2000제 있는 그 기출 사료였습니다. 그다음에 조선 후기 한 문제 나왔는데요. 바로 서학 천주 관련 문제. 여러분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천주교 관련 문제가 여러분 좀 자주 나왔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서학 아니면 동학 아니면 실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사의 정갱기 세 문제. 대한제국 시기, 흥선대원군 집권기의 대원군의 정책, 그리고 조일통상장정 가사료, 개정조일통상장정 나서로 나와서 요사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 82년 조청 상민수로 무역장조 물어보는 거.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전체 시대 도표를 시대로 여러분 나왔던 분석하듯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근현대사 이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 이렇게 꼭 보셔야 돼요. 물론 전근대사에도 마찬가지지만 사건의 흐름부터 파악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빨리 캐치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족 독립운동의 세 문제 나왔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당연히 우리가 예측했던 거고 그렇다고 특별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열단 늘 나오는 거. 그리고 또 올해 또 이슈였잖아요. 그 다음에 일제. 이거는 과거에 서울시 7급의 기출사료였었죠. 그 사료는 바로 뭐냐면 신고산 타령 나와서 여러분 가지원병 나 정신대. 그래서 지원병과 정신대를 물어보는 이거는 여러분 기초상식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것도 또 의외로 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실수하신 분들은 꼭 기본 개념을 더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사에서 두 문제 나왔었죠. 베트남 파병과 관련 얘기 농지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기출 지문이었어요. 다 기출된 거.
그 다음에 자 통합 관련 문제에서 고려와 조선의 의서 편차 문제. 그래서 이게 자 제가 서울시 먼저 해설 강의했는데 서울시와 여러분 지금 지방직에서 뭐 뭔가 여러분 비슷해요. 지금 거의 뭐 비슷한데 단지 여기 자 서울시는 고구려 발전 순서가 아니라 백제 발전 순서 이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의서 중에 서울시와 자 지금 지방직에서 자 의서 하나만 바꿔서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게 같이 가고 있고 거의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의 패턴이 거의 같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둘 다 올해는 난이도가 다 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시대별 단원별 출제 범위 보면 자 일단은 전근대사 12문제 나왔고 근현대사 자 8문제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와요. 자, 서울시가 좀 덜 나왔고, 지방직 보통 8개, 이게 기본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단원별로. 일단 정치사 11문제. 자, 경제사 3문제, 사회 하나도 안 나왔고요. 문화 5문제 나왔습니다. 뭐냐면, 정치사가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가 문화사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문화 관련 주제를 보세요. 삼국문화, 그리고 고구려 고분. 초기에는 돌무지무덤, 후기에는 굴식 돌반무덤. 이 기본 개념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신라 자자 고구려 스님 여러분 자 불교 얘기였고 그 다음에 자 서학 이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자 좀 지역적 지식이지만 사실 이건 지역적 지식도 아닙니다. 이런 의서 그럼 또 앞으로 여러분 농서 순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주제들은 함께 같이 그 마지막은 꼭 여러분 주제별로 정해서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그 나라 혼인 풍습에 여자 나이가 10살이 되면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는 여자를 맞이해서 장성하도록 길러서 안으로 삽니다. 여자가 성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어쨌든 여자 친정에는 돈을 요구하는데 자, 신랑 집에서 돈을 지불한 후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 이거 진짜 화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 뭔가 뭘 주고 오는 일종의 매매원 어디였어요? 옥저죠? 그 다음에 자 은역 끝났네요. 은나라 정월에 하늘의 제사 지냈다. 영고다. 바로 부여였었잖아요. 자 그러면 자 무천은 동해고 그 다음 자 게르부 이거는 고구려고 그 다음에 사출도 부여고 그 다음에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에 수출했다. 이거는 바로 어디였습니까? 변안이었잖아요. 변안은 철. 그래서 어쨌든 해당되는 것은 자 답은 3번이었고요. 자 정말 어렵지 않았습니다. 난이도는 중하의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나시기. 자, 백제왕이 병력 300만 거느리고 평양성 공격해 왔어요. 이 백제왕이 근초광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고구려왕은 고국 원왕이었잖아요. 가슴에 원함 맺혔다. 자, 그 다음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거느리고 신라를 도와줬답니다. 고구려 군이 어디에 와서 가니까 자 그곳에 왜가 가득했다. 그래서 자 광군이 도착하자 왜적이 물리쳤다. 어쨌든 뭐예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광개토 대항이니 요 사이에 들어가 왕이 누구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뭐 다 맞추셔야 되는데 자 태학설리 율령반포 이거는 당연히 소수망이고요. 자 평양천도는 누구였습니까? 자 광개토대왕 다음에 5세기 장수왕이고 그 다음에 광극엄 위나라 장수 광극엄은 3세기 동철왕 때고 그 다음 왕이 직접 말갈병사 거느리고 요서 지방 공격. 자 우리가 요서를 선제 공격했다. 이거는 영양 때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항상 제가 일부러 이도표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서울시와 지방직이 거의 같고요. 국가직도 같아요. 사실 우리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제가 항상 기본 개념에 주력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데 자 지금 서울시는 백제 순서 물어봤죠? 자 고이왕, 자 근초광, 그리고 여러분 여기 무령왕 뭐 이런 왕들. 자 그리고 여기 자 침유왕 이런 왕들 뭐 적당히 4개 끄집어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구려는 사루로 나왔을 뿐이에요. 자 고국원왕, 백제 근초광이 고국원왕. 자, 평양에 들어와서 어쨌든 고국왕은 죽었던 사건. 그 다음에 여기, 자, 광개토대왕 사료 나와서, 여러분, 이게 가사료, 나사료. 그리고 여기 들어갈 거가 뭐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러분, 3세기 동천왕. 그 다음에 뭔가, 자, 장수왕. 그리고 여기 영양왕 때 요서 선제 공격. 이런 거 나와서 그냥 굵직굵직하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이거 2세부터 7세기 이렇게 여러분 이게 벅차지만 이거 하나만 잘 정리하면 모든 게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 이렇게 큰 중심으로, 큰 흐름 중심으로 보시면서 주요 왕들의 업적을 정확히 보시고요. 이 문제가 지금 문제는 난도 중하고 이 문제가 난도 상으로 올라갈 때는 여러분 크로스로 가는 거죠. 뭐냐면 여기를 동시대를 같이 물어보는 이런 게 2017년, 2018년은 그런 문제 패턴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은 그런 것들을 가능한 내지 않고 여러분 좀 큰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다음번에 또 그렇게 2017년, 2018년 연표 관련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연습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제대로 공부해서 쉽게 나오면 여러분 실수하지 말고 100점 맞으시고 어렵게 나오면 남도 어려운 거니까 그럴 때 85점 맞아도 합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제대로 공부하는 공부를 하십시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상황. 여러분 이미 왕경에 서시, 남시 또는 서시전, 남시전이 있었다. 전이라는 것은 전포 얘기하는 거죠. 시장, 어아주, 조아주 같은 고급. 여러분 이런 거 제발 몰라야 돼요. 이런 거 공부할까 봐. 비단, 어아주, 앞으로 조아주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비단 생산했다. 자, 그다음 촌락의 토지결수, 인구수, 소아말의 수동 파악했다. 이게 민조문서 내용이었잖아요. 우리가 늘 강조했죠. 고대 사회는 거른기술 발달되지 않아요. 거른기술 12법, 거른기술 언제부터? 고려부터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양법, 이거 언제였어요? 고려 말 조선 초에 들어왔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지금 광자, 그래서 거른기술의 발달, 이양법의 발달, 광자, 이건 바로 다 조선 후기 상황이잖아요. 난이도 하의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아주, 조아주 이런 거 몰라도 되고 어쨌든 여러분은 자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의서 순서였었죠. 사실 제가 이제 시험 보고 여러분 자 거의 뭐 시험 보자마자 저희 이제 시험 봤던 제자가 자 카톡으로 시험지를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먼저 받았죠. 그리고 좀 있다가 지방직 문제를 좀 이따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서울시 막 풀어보고 있다가 지방직 시험이 와서 지방직도 너무 궁금해서 얼른 대강 여러분 자 핸드폰을 봤어요. 근데 순간 의서가 여러분 제가 대강 봤잖아요. 똑같은 문제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착각했었는데 바로 서울차 여기는 의방유치 그리고 여러분 동의보감 향약 구급방 향약 집성방 넣었지만 자 서울시에서는 바로 요거 자 요거 여러분 요게 향약 집성방 대신에 마가의통을 집어넣었어요. 마가의통을. 그래서 서울시 문제가 같은 문제라도 서울시 문제가 좀 더 쉬웠고 지방지 문제는 여러분 요게 향약 집성방과 의방유치가 세종때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연도로 공부를 좀 안 했던 분들은 되게 헷갈릴 수 있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서나 저의 책도 그렇고요. 다른 교수님 책도 순서대로 대부분 해드려요. 막 급하게 만든 책이 아니면 다 여러분 순서대로. 그러면 항상 향약 집성방 그다음에 향약 자 의방유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 맞히는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 앞으로 때문에 제가 서울시 해설 강의 때도 이걸 갖고 왔고요. 지금 지방직 해설 강의도 이걸 갖고 왔어요. 이런 것들이 자 연결고리 여러분 자 사서들 옆에 조그맣게 제가 농서와 그리고 이런 의서들 약학서들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앞으로도 가능하니까 물론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역사서예요. 역사서를 많이 공부하시고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향약 구급방 고려 때 그다음에 세종 때 향약 집성방 그리고 2017년 12월 국가직 추가시험은 이 세 개가 나와서 여러분 이 세 개 나오고 다른 임금의 의서가 나와서 다음 중 세종 때 의서가 아닌 것을 이렇게 물어봤었던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향약 채취 원령 의방유치 이게 순서인데 어쨌든 향약 뭐 이것까지 너무 잔인하고 향약 집성방 그다음에 의방유치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벽원 신방은 효종을 몰라야 돼요. 어쨌든 이거는 과거 사회복지 문제에서 서울시 사복 문제에서 냈던 건데 각각 의서에 또는 관련 농서들을 짜집게 해서 내용을 물어볼 때 벽원자 들어가면 다 여러분 전염병 예방 치료예요. 그 다음에 자 허준의 광해구 때 도기보감 그 다음 허임의 친구병원바 이거는 제가 국사 선생님 여러분 20년 동안 딱 한 번 7급서 지방지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익의 영조 때 이익의 성호사설은 이익이 때문에 중요하죠. 이건 백과사전인데 그 백과사전유 안에 자 의학 관련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조 때 증수 무언노 정약용의 마가의통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 이재마의 동의수해본 과거에 한 10년 전 9급 국가직 문제는 이재마의 동의수해보험만 물어봤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뭐냐면 그렇게 출제 빈도는 높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정리하시는 그런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럴 때 농서도 마찬가지. 농서도 이렇게 여러분 자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 농서 이렇게 순서 맞히는 문제도 나오고요. 또한 한 농서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훈련을 좀 해두시고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 역사서예요. 역사서 더 많이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거 나중에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자 삼국시대 문화. 여러분 이것도 제가 물론 다 해설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여러분 시험 당일날 해설지부터 올려드리고 이제 저는 퇴근했는데 일단 그리고 이제 자 동영상을 여러분 그다음 이제 찍고 있는데요. 사실은 너무 쉬웠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뭐 해설할 것도 없죠. 자 선덕여왕 때 첨성대, 목타양씨의 익사 미륵사 석타, 가야 출신의 자 우륵은 가야금. 그 다음에 신라에 전파했고 사신도가 그려진 강서되면은 돌무지 무덤 아니죠? 여러분 돌무지 무덤은 이거 벽화가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신도는 벽화잖아요. 뭡니까? 고구려 후기에 나오는 굴식 돌방무덤. 난이도는 하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거와 함께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시험을 쉬었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이미 뭐 지나간 건 여러분 지나간 거고 혹시 이번 지방시험에서 이제 여러분 좀 뭐 영어가 안 좋아서 다시 여러분 국사를 공부해야 되는 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국사는 좀 제대로 봤는데 자 이제 앞으로 영어가 조금 점수가 안 좋아서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정말 여러분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다시 여러분 기본에 주력하라. 그러면서 올해 나왔던 국가직 9급에서 문화사 순서 맞췄던 문제 기억나시죠? 늘 문화사는 자 이렇게 전체를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결고리에서 그게 정리돼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글을 남긴 국왕이 업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고려사래요. 고려사. 여러분 고려사에서 자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중국의 풍속을 흠마하여 문물과 예학이 모두 그 제도를 따랐으나 지역이 다르고 인성도 각기 다르므로 꼭 같게 할 필요 없다. 거라는 절대 놀지 말아라. 수업 시간에 기겠죠? 뭐요? 태조 왕건의 훈여십조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료를 짧게 보느냐 길게 제시하느냐 이 차이고 어쨌든 거랑 같은 나라는 절대 풍속과 같지 않으니 자 얘네를 절대 따르지 말아라. 자 태조의 훈여십조고 자 아니면 훈여십조와 함께 답은 태조의 정책, 혼인정책과 사성정책. 태조 왕건은 부인이 엄청 많았다. 이게 호족 통합정책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자 성을 줬잖아요. 자 이런 왕건의 왕씨 성을 줘서 소위 왕계제도다 또는 사성정책. 자 그러면 상평체가 뭐였어요? 성종이고 그 다음 기인 사신과 함께 과거제 실시자. 기인 사신관 이거는 태조 왕건 맞지만 과거제도 실시는 누구였어요? 광종이죠. 그 다음에 광군 이거는 여러분 정종 때였었잖아요. 그래서 시기별 특징을 정확히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7번 여러분 이거 학생들이 시험지 이상했어요 선생님. 심지어 가로놓기였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큼 난도를 낮췄는지 보여주는 거죠.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중에 그냥 여러분 키워드에 가로놓은 거죠. 자 그러면 신편제 종교 장총력은 당연히 의천이고 그 다음 원외 불교인 임재종을 들어와서 전파시켰다. 당연히 누굽니까? 보우고. 자 다음 강진의 백년사 결세에서 법화신앙. 여러분 강진 백년사 자 뭐였습니까? 법화신앙 또는 넥타시오 깨달음. 자 바로 요새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마지막 모구자 이거 여러분 이거 몰라도 돼요. 앞으로 또 모구자수 신결이 뭐냐. 어쨌든 많은 책 중에 뭔가 마음을 보자. 자 이게 바로 진울이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해당되는 거 모든 게 해당되는 것은 답은 그래서 3번 되는 거죠. 지금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좁혀봤더니 여기 보우, 요새, 진울 그리고 숙이라는 스님은 웬만해서 이거를까지 아는 분들은 없으세요. 이거 보는 분들은 뭐냐면 이 숙이는 팔만대장경 얘기할 때 최후 집권하에서 그 팔만대장을 조판했던 총괄 스님이 숙이거든요. 몰라야 됩니다. 절대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제끼고 나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봤잖아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보호도 시험에 나왔던 스님이고 그 다음에 요새 그 다음에 자 진울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1번과 3번에서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네요. 그러나 시험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 8번. 다음 정책을 추진한 국왕 때 있었던 사실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자, 여자 광가 노비는 아이를 낳은 지 7일 후에 입역하였는데 아이를 두고 입역하면 어린아이에게 해로울 것이라 걱정해서 100일간 출산 휴가를 줬대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정책을 폈던 왕이 누굴까? 자, 보겠습니다. 자, 사형제도의 경우 세 번 재판받겠죠. 단심이 아니라 삼신제. 제가 세종이에요. 그 다음에 주자서 설치 계미자. 이거 누구였습니까? 이거는 태종이에요. 그 다음에 진간체제 누구예요? 세조예요. 그 다음에 도평의사 개편하고 의정부. 이거는 정종. 또는 여러분 정종 2년. 즉 이제 이방으로 넘어가는 그쯤이었잖아요. 어쨌든 이제 왕은 정종이었으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좋은 정치 펼 수 있는 임금은 누굴까? 노비에 대한 완화체평권. 자, 산노비들, 주인들이 함부로 죽이지 못하겠고. 그럼 올해 서울시 3월에 봤던 서울 7급은 자, 노비는 사형을 할 수 있었다. 산노비는 주인이 막 죽일 수 있었다. 법으로 죽일 수 있었다. 아닙니다. 세종은 노비들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법으로 넣었던 것을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만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9번 문제 보세요. 미추칭 자, 이것도 여러분 2017년 하반기, 2018년 서울시 내리 나왔던 지문. 자, 중국에서 돌아와서 국왕에게 황룡사의 구축목타. 자, 누구였다? 자장. 그래서 그대로 자장은 대국통이었다. 이게 기출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계율을 지키자. 그래서 답은 2번 되고, 화랑이 지켜야 될 세속에는 원강이고요. 자, 통일 이후에 사회 갈등을 통합하려고 했던 화엄사상 의상, 일찍 다 다지길 의상이었고, 일심사상을 주장하고 불교 교리의 대립을 극복했던 사람은 원효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기본적인 걸 물어봤던 문제고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10번. 자, 다음 자료. 자, 이제 여러분이 시험 보고 이제 저희 제자분들이 쌤, 뭔가 이상한 낯선 사료를 하나 봤어요. 다 봤던 거고 딱 하나가 좀 낯설었었어요. 그게 뭐였어? 그랬더니 막 이제 처음에는 저한테 이제 막 말로 여러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경성의 종묘 사지 궁궐과 나머지 간통이 모두 불타버렸다. 서울이 불타버렸다. 이 사건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성원 이게 딱 떠오르지 않더라도 이 사료 갖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이 불탔어. 종묘, 사지, 궁궐 모든 관청이 모두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 병자호란, 임질애란, 삼포애란, 이갈애란 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고민할 것은 이 두 개뿐이 더 있겠습니까? 호란 아니면 외란이야. 근데 제가 임질애란 때 강조했던 게 뭐예요? 서울이 이 국가 수도 한성, 경성이 여러분 10일 만에 함락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성에 있는 여러분 궁궐들 자 이런 것들 다 불타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자 그래서 선조는 평양으로 자 몸을 피했다가 또 의주로 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중에 여러분 한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다 불타서 어떻게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좀 있다가 다시 자 새로운 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창덕궁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나머지 경복궁은 허허벌판으로 가다가 나중에 흥선대원 그때 다시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결국 임질애란이란 말이에요. 서울이 불타고 모든 궁궐이 다 불타고 이거잖아요. 전쟁 때 수많은 사람 죽는 건 당연한데 특히 임질애란 이 거의 여러분 7년의 전쟁에서 결국은 자 이 사건만 생각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 다음에 성원. 여러분이 성원이 누구야 라고 딱 푸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업 얘기할 때 늘 서경덕, 조실, 이왕 그리고 이 그리고 애매모호한 약간 성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와 성원 같이 공부했던 동문이었고 자 이들은 자 우리가 소위 이쪽 서경덕 조식 이왕은 영랑학파였고 여기서 동인 나오고 자 이 성원 여기가 기와학파였고 여기서 서인 나오잖아요. 언제? 여러분 16세기 후반에. 그래서 이 시기 선조 때 인물이고요. 자 여러분 이때 자 이 시기에 그래서 임질애란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서 뭔가 당락의 결정은 이 문제였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자 이것도 여러분 정말 이거 그대로 기출사료잖아요. 수능 문제였고 자 이거 또 선행학사 기출족보에는 수능 문제 중에 쓸만한 문제들을 제시해드렸는데 거기 있었던 거죠. 그는 자 그와 남원이 임금을 뵙고 요동을 공격하게 요청했다. 자 아니면 또 하나 그는 진도라는 책을 썼다. 그러면 그는 누구다? 정도전이다. 그래서 정도전 물어보는 거 정도전은 자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망건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이지연에 대한 얘기고요. 자 나머지 보세요. 자 정도전 역성유명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양의 도성과 궁궐 다 정도전이 여러분 경복궁 그 다음에 사대문 다 정도전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문감졌다. 조선 경국전 경제문감. 우리가 늘 여러분 이 문제를 헷갈리게 할 때 여기에 경제육전이 들어가죠. 경제육전은 정도전 아니다. 그게 너무너무 강조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출사료였고, 자, 여기에 나머지 정도전이니까 아닌 것은 이지연 몰라도, 자, 여러분, 이거 2번, 3번, 4번 갖고 풀 수 있는 거였었어요. 자, 12번. 자, 조약 얘기. 자, 조선국 항구에 머무른 일본은 쌀과 작곡을 수출할 수 있다.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 무항세. 자, 뭐였어요? 1870년 조일 통상장정 또는 조일 무역 자, 규칙이었고요. 그 다음,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세관을 통과할 때는 세칙에 따라 관세 낸다. 조선 정부가 쌀 수출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1개월 전에 지방간이 일본 영사에게 쌀 수출할 수 없어. 이게 바로 방공령이었잖아요. 그러면, 자, 관세가 들어갔고, 협정관세 들어갔고, 방공령 들어갔던 것은 1883년 개정조율 통상장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거와 이거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 그래서 답은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서울 양화진에서 청나라 상인들이 상점을 열고 무역할 수 있는 한마디로 내지 통상 또는 내륙 통상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메가다의 화폐 정리는 1905년이고 해상고국 폐지를 주장한 이건 해상고국 폐지를 주장했던 정변은 갑신정변이고 1884년이고 자 함경도 방공령 사건은 1889년이고 그냥 요 사이 이 사이에 들어갈 사건 물어보는 거 이것도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현대사 파트는 여러분이 항상 공부하실 때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근현대사를 더 많이 봐라. 왜 여기는 정확히 물반 고기반이고 어렵지가 않아요. 정확히 개념만 잡고 암기만 확실하게 하시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13번 대한제국 시기. 그럼 대한제국 시기 이것도 자 그냥 시기 물어보는 거예요. 1897년부터 1910년이 대한제국 시기잖아요. 독립신문 제가 순서 맞히는 문제에서 독립신문은 1896년 독립신문 발행되고 그리고 몇 달 뒤에 독립협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제국은 독립신문 창간에 있지도 않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독립신문 창간을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1897년 얘기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나머지와 다름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14번 자 조선에게 서학 관련 문제. 여러분 이것도 진짜 출제자가 여러분 이거 진짜 서울시와 지금 지방직이 동일한 출제위원이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이런 거예요. 살짝 바꿔서 그냥 여러분 실수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제 제발 여기서 실수 좀 해. 우리 시험은 만점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를 바꿔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확한 암기가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 이유인데 자 보세요. 자 이승훈은 자 중국 가서 영세 받아왔어요. 최초의 자 세례교인 영세교인 이승훈. 자 윤주증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던 것은 정조때 있었던 최초의 박해가 뭐예요? 예, 바로 신유연의 신유 박해잖아요. 아 참 신해. 자, 신해 박해. 신해 통곡 일어난 그해. 여러분, 신해 박해였고요. 자, 우리가, 자, 외척 세두정치 때 있었던 박해, 정약용이, 자, 유배 갔던 것은 신유 박해고요. 그래서, 자, 박해에 대해서 정확히, 자, 알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기본 개념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어쨌든 여기 이제 신해 박해. 그래서 기해 박해냐, 신해 박해냐, 여러분, 해자. 지금 정말, 여러분, 뭔가, 뭐 어떻게 하면 우리 출제자들이, 우리 학생들이 헷갈릴까? 그래서 여러분 기해 신해 어쨌든 그랬네요. 자 그다음에 안정복이 천주교 비판은 천학고 그래도 맞고 천학문답 그래도 맞고 천학고라는 책도 썼고요. 천학문답 뭐 그것도 같은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최초의 한국인 신부 김대건 신부.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이었나요? 3년 전이었나 서울시 구급 문제는 자 이승훈 세례교인 그다음에 자 김대건 최초의 신부 인물들 가로누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거의 같은 패턴이고요. 천주교와 박해와 관계에서 특히 박해 세 개는 기억하라. 뭐였습니까? 자, 정조 때 있었던 신해 박해, 순조 때 있었던 신유 박해, 그 다음에 흥선대원국 때 병인 박해. 이 세 개는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많은 박해 있지만 그 정도 봐두시고요. 자, 이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강령.
이것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강령이죠. 뭡니까? 단지 말을 쉽게 만드느냐, 약간 한자 용어를 그대로 쓰느냐, 그 차이잖아요. 여러분, 건국 시기에 헌법상 경제 체제는 국민 각계의 균등생활 확보 및 민족 전체 발전, 국가의 권리 보유함과 연한 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다음 같은 규모의 원칙에 의해서 경제 정책을 집행한다. 이거잖아요. 뭔가 건국 시기에 헌법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바로 뭐예요? 자, 건국 강령이잖아요. 1941년 조수왕의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 강령.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함. 바로 이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꼭 뭐 그 부분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쉽게 유추할 수 있었고요. 자, 아니면 자, 조상의 삼균주의 각한 이제 건국강령. 그러면 이 조직은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요. 특히 언제? 자, 충칭 또는 중경에서 1940년대 마지막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물어보는 거. 자, 아니면 이스마엘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 이거는 1948년, 자, 우리가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유참변. 이건 1921년 얘기고, 여기 여러분,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혀 관계되지 않죠. 그 다음에 좌우합작위원회 구성하고 좌우합작 치러지. 이건 해방 이후에 1940년 6월에 좌우합작위원회 구성됐고, 그해 10월에 좌우합작 출원칙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전략정보처 또는 OSS 하에 국내 진공작전.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활동이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자, 충칭에서 1940년 광복군 조직하고, 그 다음 1941년 조수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강령 만들고, 그 새로운 국가에 대한 건국강령, 일종의 자, 어떤 헌법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에 입각한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동시에 적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광복군과 함께 1942년에 광복군에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가 들어갔고, 그리고 1943년 영국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전했었고, 그리고 1945년 디데이는 9월이었었죠. 자, 미국과 함께 미국 OSS와 함께 현재 CIA 전신이었고요. 국내에 들어와서 일본을 내쫓으려고 했지만 바로 일본이 자, 원자탄 터지면서 무조건 패배를 하게 되면서 우리의 자, 국내 진공작전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사료도 아니었고요. 이 사료는 여러분 굳이 안 봐도 제가 이 키워드에서 그냥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모든 사료를 다 볼 수는 없죠. 아까 임진왜란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자, 우리가 그 키워드 갖고 이거 건국강령이구나를 여러분 유추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6번. 이 선언문은 너무 많이 봤던 거죠. 자,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령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여러분 강조했던 신초의 조선혁명 선언문 중에 일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신초의 조선혁명 선언과 관계된 단체는 의열단. 자, 옳은 거였습니다. 옳은 거. 그러면 자, 이것도 여러분 유추하면 풀 수 있어요. 자, 의열단은 1919년에 만들어졌죠. 자, 임시정부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결성된 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한인애국단이죠. 1931년에. 그 다음 청산리 지역에서 일본군과 싸운 것은 이건 청산리 대첩이잖아요. 청산리 대첩. 이거는 누구였어요? 김자진의 북로 군정 서군과 여러 여러분 자, 그런 무장단이 만든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과 함께 자, 김원봉은 1935년 민족혁명당 만들잖아요. 의열단. 그러면 이들이 나중에 중국 본토로 가서 바로 이렇게 가는 과정. 답에서 자, 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원산에서 일본인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구탄 자, 사건을 계기로 어쨌든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 총파업을 일으켰다. 이거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고, 자,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1927년이었고요. 이런 원산 노동자 총파업에 여러분 지지했던 단체는 신간회였었잖아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자, 패턴을 보시고요. 이런 문제는 너무나 많죠, 여러분. 의열단 관련 문제는 지금까지 문제가 공개된 이래로 여러분 수십 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수십 문제를 다 푸는 거 아닙니다. 이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 문제 다 보는 것보다 문제 패턴 몇 개만 보고 얼른 자,
이론을 더 정확하게 보시고 이해하고 정확한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17번 볼까요? 미치진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차 가는 소리에 지원명 보낸 어머니 가슴 듣고 울고요. 자, 또한 중야, 또한 뚜루루루루 자 하다가 정신대 보낸 어머니 가여요, 울고요. 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 지원병 정신대 과거에 서울시 7급은 이거를 가로놓기로 했던 적도 있었죠. 여기 들어갈 게 뭐냐? 1번 지원병, 2번 정신대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 기출문제를 갖고 조금씩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1번 지원병,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뭐였어요? 처음에 지원병이었다가 나중에 학도 지원병이었잖아요. 학도 특별 지원병. 그리고 자, 마지막에 뭐 여러분 징병이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와라. 그러면 지원병에 대해서 학도,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었다. 그래서 자, 옳은 것은 답은 1번이네요. 자, 두 번째, 처음에는 징병기에 따라 동원되기 시작했다. 아닌 거 아시잖아요. 지금 순서. 여러분, 지원병, 학도 지원병, 그리고 마지막이 강제였잖아요. 여기는 지원해. 니들 지원하라. 여기는 강제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순서 맞추면 당연히 이런 지문에 빠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신대는 국민직령령 아니죠. 정신대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정신대령. 그래서 정신대령에 의해서 자, 이제 끌려간 거고, 직령에 의해서 뭐요? 수많은 여러분, 자, 노동자들 끌려가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물자 공출 장려. 여러분, 정신대는 물자 공출 장려가 목표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정신대 문제는, 자, 이거는 물자 공출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 쌀, 이런 온갖 물자들, 이거 공출하는 거고, 이건 인적 수탈이잖아요. 그거만 안다면 이런 말 몰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기본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근데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기본 개념에서 실수가 잦아요. 선생님 어렵게 나올 때는 맞히는데 이렇게 쉽게 나오면 제가 실수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실수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럴수록 더 기본 개념, 기본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리고 이렇게 시기별 순서들 정확히 자 풀어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볼게요. 자, 미술체 이때 제의한 구강이에요. 자, 이때 거두어들인 돈은 스스로 내는 돈이라는 뜻에서 원납적, 원함은 납부에. 그러나 백성들이 입을 삐죽거렸다. 왜? 강제 기부금이니까. 자, 뭡니까? 흥선대원군이잖아요. 자, 이때 물론 왕은 고종이고, 고종 때 고종이 12살에 1863년에 왕위에 올라갔는데 너무 어려서 그의 아버지가 자 63년부터 1813년 대신 정치를 펴줬잖아요. 그러면 대원군 정치. 자, 세안도 잘 몰라요. 몰라도 여러분. 자, 삼정 이정천 이거 언제였어요? 임수밀란이잖아요. 임수밀란. 임수밀란 언제 일어났을까? 철종 때. 그 다음에 상근부 부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예요? 자, 여기서 자 비변사를 처음에는 약화시키고 좀 있다가 아예 폐지해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의정부를 부활시키고 상군부를 부활시키잖아요. 그래서 늘 수업에서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의정부의 정에 동그라미 하세요. 상군부의 군에 동그라미 하세요. 의정부는 정치만, 상군부는 군사만 담당해서 결국은 기능을 분리시키고 왕권을 강화할 목적이었다. 그래서 당연히 상군부가 부활되고 또 하나 자 삼수병 자 기존에 있던 군인들을 강화했겠죠. 그 다음에 비변사 이건 당연히 자 이때 비변사는 약화 좀 이따 없어지니까 있을 수 없는 지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안도 제작이 언제 있으냐 이거 몰라도 이 문제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또 여러분이 이런 것 때문에 또 고민하실까 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안도가 언제 만들어져요? 물론 해설에는 제가 세안도가 자 바로 헌종 때 있었다라고 해드렸지만 앞으로 몰라도 돼요, 여러분. 19세기 있었어요. 19세기에. 그래서 외척 세도정치. 여러분 이거죠. 추사 김정희가 외척 세도정치 때 제주도로 유배를 가잖아요. 그것만 알아야 되는 거지 뭐 헌종까지 몰라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건 대원군의 정치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대원군에 대한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자 답이 또 됐고요. 자 19번 이 법령 자 이미 잘 아시는 이거 뭐 공부하신 분들 다 아세요. 농지개혁이구나. 자 농지개혁은 어떻게 한다? 자 농지만 대상이다. 여러분 또한 예전 국가직 7급의 신항공사 여러분 농지개혁에서 신항공사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신항공사는 미군정기에 두었던 거고 결국 좀 이따 없어질 거고요. 자 이거는 우리 이스만 정부 때 여러분 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중앙토지행정처, 이거 몰라야 돼요. 이럴 때는 절대 몰라야 돼요. 이거 미군정기에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신한공사가 나중에 없어지고 중앙토지행정처로 바뀌어요. 그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전혀 몰라야 되고, 이게 기본 개념에 주력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답은 다 맞췄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 뭐 크게 얘기할 거 없지만 앞으로 분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뭐냐면 농지개혁. 자, 우리가 농지개혁은 오로지 농지만 대상이었다. 그 다음에 자, 유상 매수 유상 분배다. 어디까지? 삼정보까지. 그래서 자, 삼정보는 놔두고 상정보 이상의 토지를 국가가 유상으로 매수해서 농민에게 삼정보 한도 안에서 유상으로 분배하는데, 농민이 당장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한다? 5년간 매번 산 토지에서 생산한 거의 30%를 5년간 갚는다. 그래서 5년 뒤에 다 갚고 나면 토지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거였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기출 지문이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3번이 처음 나온 지문이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백과사전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신한공사는 좀 중요해요. 미군정기에. 그래서 요거 정도 알아두시고, 이거는 앞으로 뭐 계속 몰라도 돼요. 대신에 농지개혁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60년대 어느 일간지에 실린 사설이에요. 미추진 파병. 그러면 이 사료 안 봐도 되죠? 60년대 우리가 파병한 것은 베트남 국군 파병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베트남 파병이구나. 그리고 베트남 파병은 여러분 1964년 또는 1965년부터 해서 1973년까지 얘기인데, 이 차이는 뭐냐면 64년에는 의료진, 그리고 뭐 태권도 사범단 이들이 간 거고요. 그 다음에 6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국군이 나가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도 여러분 이거는 조금 이제 유연하게 접근하시면 되는데, 자, 이 시기에 어쨌든 이 파병에 대한 설명, 베트남 파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발췌 개헌안 통과 역량 줬다. 아닌 거 아시죠? 발췌 개헌안은 1952년 1차 개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기가 전혀 안 맞죠? 그 다음에 브라운각서, 이거 뭐였어요? 1966년. 자, 우리가 이 주한미군 대사 브라운이 했던 거예요. 우리가 65년, 국군이 파병된 이후로 베트남에 추가 국군이 파병된다면 우리나라의 AID 차감이 경제를 도와주겠다.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브라운각서를 최근에 이유가 됐고요. 당연히 이거 같은 맥락이죠. 60년대 우리의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에 큰 동력이 됐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특수였다. 자, 그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위원 원조 협정.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익숙치 않아요. 이거 많이 알고 있죠. 한미 상호 방위조약.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굉장히 익숙하죠. 6.25 전쟁 이후에 53년 우리가 10월에 맺은. 어쨌든 뭔가 이런 것들은 1950년대, 이거는 1950년대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1950년대 한미 상호 방위위원 원조 협정이 50년에 맺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끝나면서 이제 우리가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스만 정부 때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것들은 조금 여러분이 뭐 생소할 수 있지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미 그것만 생각하신다면 이미 이거는 그전 사건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셨고, 일단은 시험이라는 것은 늘 뭐 잘 봐야 되지만 시험이라는 데 또 초긴장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쏟아내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해서 또 실수하신 분도 있고요. 또한 다른 과목에서의 부족함으로 뭔가 또 내년을 준비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시험을 한번 일종의 한번 예비고사로 여러분 한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공무원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거 느끼신 분도 그렇게 느끼려고 가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결과가 안 좋은 분들은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 게 아니다. 누누이 강조하죠. 끝까지 하셔야 되고요. 내년에도 많이 뽑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이 공무원을 많이 뽑고 역대급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는데 문제는 만일 이번 시험에서 좀 잘 못 보신 분들 내년에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정확히 차리고 정확하게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신 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기본에 주력하라. 이거 제가 서울시 때도 강조했지만 이건 올해 얘기입니다. 올해 국가직도 그렇고요. 서울시도 그렇고 지방직도 그렇고.
결국은 기본에 주력하셔야 되는데 너무 요약 강의에 먼저 여러분 투자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여러분 이거 저도 요약 강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체 시대를 보아주는 거고요. 먼저 여러분 기본서를 좀 풀어내셔야 돼요. 기본서를 제대로 보고 기본서 보면서 요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기본서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쉽게 나왔던 올해는 여러분이 필기노트라든가 또는 저희 연결고리든가 이렇게 짧은 교재 갖고도 얼마든지 고득점이 가능하지만 이게 혹시나 내년에 이거보다는 난도가 높아진다면 여러분 만일 국사 이렇게 쉽게 나와 이제 기본만 해야 돼 라고 했던 분은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게 살짝 말이 어렵게 나오면 또 여러분 또 점수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제대로 공부하셔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기출을 잘 보셔야 돼요. 기출 파악. 근데 여러분 10년에 한 번 나오는 기출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나오는 기출. 지금 저희가 이번 지방직에 나왔던 또한 같이 봤던 서울시 기출은 거의 여러분 매년 나오는 기출 중심이었어요. 거의 여러분 한 18문제는 늘 나왔던 기출이었습니다. 대동법 이런 것들. 고려, 태조, 훈여십조, 고려, 성종 이런 것들 다. 이런 근현대사 그런 조약들 이런 것들 다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늘 나왔던 기출, 공무원 시험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출을 보고 다시 이론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기출이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 정도 바뀌어서 또는 살짝 사료가 이렇게 쉽게 푼 사료도 있고 약간 어려운 한자식 사료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이 키워드에서 분석할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더 기출이 왜 중요하냐면 기본 이론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키워드가 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선생님 저 1회독 했어요, 2회독 했어요, 몇 회독 했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몇 회독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반복이 중요하고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공부 패턴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다 본 걸 1회독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치산만 보는 걸 1회독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기본을 잘 하시면서 내 부족한 부분과 내가 잘하는 부분들 이런 걸 좀 정하면서 여러분 회독수를 많이 높이시고 그러면서 반복하고 암기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암기하면 금방 까먹으니까 늘 이해를 전제로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전후장후 상황을 보고 그리고 남한테 강의하듯이 여러분 그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여러분 사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야 실수를 줄이시는 연습은 결국 반복해서 내 걸로 확실하게 잡는 거. 이게 결국 실수를 줄이고 만점을 가는 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올해 구급 시험은 이제 향후 경찰 시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공식적인 시험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교행은 다 끝났네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앞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여러분 저의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여러분 많은 국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 국사 자료에 매번 이렇게 수업에서 또 여러분 부족했던 부분들은 여기서 메꿔지니까 여기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매일 학습 112 또한 여러분 특강들 그런 것들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메꾸시고요. 또한 올해 정말 감사했던 것은 어제부터 여러분 이제 국가직 발표하고 합격수기가 막 올라오고 있고요. 또 하나 지방직 시험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연결고리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최종 발표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자신감을 얻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항상 늘 좋은 결과 있으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글을 보니까 네이버 저희 선우빈 카페에 질문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얼굴은 모르지만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시대요. 수험생들은 모르면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셔요. 그래야 여러분 거가 되는 거고요. 또 저의 다양한 무료 특강은 남부고시 온라인과 또 유튜브에 선우빈 한국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제 2019년 여러분 이제 6월 시험은 끝났고 이제 여러분 내년을 준비하신 분들은 차분히 다시 이론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의 정상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